네트워크 마케팅 가이드북? 아이고, 물 있었어. 이렇게 물 있어요? 따뜻한 물 먹으니까 좋지. 응. 음. 지난주에 그 책을 읽고 네. 읽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 책에 낙서에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일단 읽어보신 거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품 기본으로 음, 100% 내용하기가 있었고요. 어, 또 미팅을 중요했어. 좀 들리게 초기,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초기 자본이 음,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 차별점. 음, 그리고 또 회사가 또 튼튼하니까 음, 이 아메니 사업은 좀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음, 회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 제품 파악이나 뭐 이런 것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인지되어 있어야 되고. 제품 인지도 돼야 되고 회원도 늘려야 되고 사업 설명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사업 설명도 해야 되고 유대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인과의 유대관계 중요하고 그런 얘기들은 다 대부분 앞쪽에 있는 얘기들인 거 보니까 뒤에까지는 다 못 읽으신 것 같아요. 뒤에도 대충 읽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책에 책을 저자가 이제 만들 때는 큰 틀을 딱 정해놓고 그걸 제목이라고 하죠. 제목이라고 하고 그 제목 안에 세부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 책을 쓰는 이유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뒤에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훑어봤을 때 이 책에서의 내용은 뒤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배우는 자세? 그래서가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하려는 사람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책 같은 경우엔 그 앞에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필요성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열이 잘 안 돼 있어요. 대신 뒤에 돼 있어요. 가이드북이잖아, 가이드. 뒤에 돼 있어요. 뒤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사업? 그쵸.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서. 여기 보면 사업가의 자세가 마지막에 나오죠. 의사소통 방법, 사업자 키우기, 그다음에 지속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건 성공의 8단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자세와 자기 이미지 관리가 지나가면 거기에서 조언이 나와요. 사업자를 위한 제언, 조언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기초는 복제 사업이다. 그리고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꿈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신은 회사의 보상 플랜과 그걸 분석을 하고 그 직업과 회사를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거 궁금증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궁금증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상소의 기회를 줄 수 있고 균등한 소리를 줄 수 있는데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내가 복제하는 거예요. 자, 복제라는 개념의 첫 번째는요. 내가 다른 사람과 카피하는 게 먼저예요. 카피라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제 아메이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이웨이, 마이 아메이, 뭐 싱크로 아메이, 뭐 별 얘기가 다 있거든. 마이웨이로 아메이를 한다라고 하면 100% 실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이웨이가 뭐죠? 내 맘대로, 지 맘대로. 근데 카피가 안 된 상태에서 내 맘대로 하는 건 문제가 돼요. 근데 카피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살을 얻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 성공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라는 것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습득을 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라든가 그것들이 입혀지는 거죠. 입혀져도 그래도 카피가 쉬우려면 계속 복제가 쉬우려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메인 뼈대는 그대로 가야 돼요. 그 메인 뼈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책에서는 그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스폰서와의 관계라든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지난주에 이 책을 드리고 읽어보십사 언제까지 읽어보실 거냐 본인께서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일주일 안에 읽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오늘 물어봤는데 그래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왜 포인트를 못 잡아냈을까? 한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책 읽는 적어야 것처럼 되는 것 같아요. 적는 거 귀찮잖아요. 저는 따로 적지는 않았어요. 항상 그 책에다가 학교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그냥 그 책에다 바로 낙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드릴 때 깨끗했단 말이에요. 깨끗했다는 얘기 내가 안 봤다는 소리예요. 전 보면 거기 낙서가 들어가 있어요. 줄도 쳐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심지어는요 제가 많이 본 책은요 중요한 생각이 여기에 막 그 포스트가 다 붙어 있어요. 거기만 딱 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이 참고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기 다 들어가니까. 노트요? 많지 않았어요. 노트 필기 잘하는데 뭐 부럽긴 했는데 그 귀찮게 왜 쓰고 있냐 타입이야. 난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에서 포인트를 찝어내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셔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현숙 리더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응? 아, 되게 좋은데. 뭘요? 뭐라고? 내가 하라고 한 게 왜 중요한지. 하라고 하는 거? 응. 사업 설명? 아니, 네 가지. 본계절? 그 네 가지 하라고 한 거 있잖아. 지금 에머럴드 맞아? 아, 졸려 죽겠어요, 갑자기. 혼미치 가는데 조는 게 에머럴드야? 어저께 너무 늦게 자고 너무 일찍 일어난 것 같아. 늦게 자긴 했지. 안 자고 뭐 한 거야 도대체? 반지가 금으로 바뀐 것 같은데 오늘. 반지 원래 금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안 껴요. 반지를. 이거 할 때도 내가 진짜 이거 안 한다고 막 반지 안 한다고 막 큰 거 하라고 이 사람은. 이거 왜 하라고 했는지. 다 어저께도 이거 보고서는 먹기를 한 거잖아 여기다가. 이거. 굳이 또 뭘 또 설명을 하래? 안 봤잖아. 안 본 거 알기 때문에 설명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지금 아메이를 하려는 이유가 그걸로 인해서 부수업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물론 좋은 물건을 쓰니까 다른 거 쓰는 거 불안한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니까 그나마도 생활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좋은데 그걸 씀으로 해서 다른 부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릎 아파서 어차피 1년 있다 간둘까 몇 년 있다 간둬야 되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부수입이 다른 거에서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이 지금 본 수입을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어제도 누구랑 얘기했는데 열심히 사재기하다가 망했대. 아메이 한 사람 자기 친구가 열심히 하다가 망했대. 하지 말라 그런데. 근데 왜 망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메이 들어보면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대로 시키는 대로만 제대로 하면 망할 이유는 없어요, 진짜.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꾸 이제 엉뚱하게 사재기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둘이 솔직히 사대는 양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집에 있는 거 보면 항상 또 거기서 그만큼이야. 왜냐면 그거 사다 놓고 주문 들어오니까 있는 것도 갖다 팍 주고 이러다 보면 좀 사다 놓는가 싶으면 또 그게 다 나가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맨날 그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사다 놓으면 저희가 불편해요. 왜냐면 저희 소비자들은
갖다 달라, 뭐 갖다 줘 이러면 바로 갖다 주길 원하잖아요. 내일 갖다 줄게. 요번만 해도 토요일 날 갖다 달래. 그러면 일요일 날 안 되죠? 월요일 날 또 휴무였잖아. 근데 물론 본사가 요번에는 월요일 날은 이제 매장은 열어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휴무 따지고 토요일 날 전화해서 토요일 날 안 돼, 일요일 날 안 돼, 뭐 월요일도 이렇게 연휴라서 많이 안 돼 이러면 4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막 성질내. 자기네들은 토요일 밤에 갑자기 얘기해놓고 일요일 날 가져오래. 그러면 그런 걸 어디 가서 마련을 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기다려봐 이러면 싫어하잖아.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에 어느 정도는 쌓아놓고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 물론 저도 어저께 주문받은 게 한 6개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안 갖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잘 먹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으니까 안 갖다 놓은 건데 그거를 또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거 하나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집에 제가 AP처럼 활용을 해놔야 그게 바로바로 매출로 연결이 되잖아요. 바로바로 갖다 주고. 그럼 아까 열어봐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매출을 내가지고 부수입을 만들려고 하면 뭐를 잘해야 되느냐. 다 아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 고개로 하라. 고개로를 습관화하라. 인증방에 가끔 이제 올리시죠. 뭐 먹을 때, 단백질 먹을 때, 아니면 누구랑 식사하면서 가끔 뭐 줄 때. 근데 또 귀찮으니까 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안 올리시죠. 그게 그냥 사진 찍는 게 생활에 돼야 돼요, 진짜. 저도 가가지고 누구 뭐 이렇게 만나면 저도 얼굴은 잘 안 찍어요.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손이나 몸이나 아니면 어떨 땐 멀리 그 사람 찍는 거 왜 찍어 막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티 안 내게 이제 나 찍는 것처럼 셀카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멀리서 찍고 이래요. 근데 무조건 찍어서 올리는 게 어떨 때는 어저께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마사지를 부탁해서 어제 그제 마사지를 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정면은 안 찍어도 가가지고 하면서 막 기계 갖다 놓고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계속 찍어서 올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이러면은 아 내가 지금 안 놀고 있다고 이거 인증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러고 찍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아 그래? 그럼 찍어야지 이러고 대줘요. 도와줘요. 맨 처음에는 아우 찍지 마 이러던 사람들도 대줘요. 그럼 그렇게 계속 찍어가지고 계속 인증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고개러가 그거잖아요. 내가 책 읽고 오디오 듣고 그 다음에 뭐 제품 쓰고 미팅하고 뭐 여러 가지 8가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나가가지고 뭐 물건을 뭐 누구한테 뭐 사업 설명을 하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정말 제품 애용하고 뭐 책 보고 시간 날 때 오디오 듣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가능한 것들을 먼저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거지. 그런 걸 해나가서 근데 내가 그걸 했다 그래도 남한테 이렇게 올리질 않으면 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제 올려서 여기다 댓글 달고 하는 거 본께서 결국 이번 밴드 영상 본께서 댓글하는 거 그것도 결국은 고개러죠. 내가 읽었는데 그 느낌을 나만 알고 있어. 고이 나만 알고 있어. 근데 남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내 의견을 거기다가 댓글로 한마디씩 하면 솔직히 쓸 말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글도 못 쓰고 쓰는 것도 싫어하고 솔직히 한마디 하라고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걸 연습을 시키는 게 우리 국어 시간에 주제 맨날 주제 파악해서 주제 물어보잖아요. 시험 볼 때. 국어가 시험 보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주제잖아요. 이 글의 주제는 그거잖아요. 결국 그게 그 키포인트 뽑아내라는 거잖아요. 본계적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방송 올려놓고서 이걸 보고서 여기서 한 가지 네가 느낀 거 하나만 댓글 달아라 이거거든요. 그게 오디오, 책 보기 그거 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거 보면서 지금도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키포인트 내가 결정적으로 거기서 제일 많이 가슴에 와닿았던 느꼈던 거 하나만 적어라 이거잖아요. 하나만 말해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포인트 찾아서 그거를 말로 표현하고 글로 정리하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한마디로 이게 뭐야 이랬을 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게 그거 자꾸 훈련시키는 거죠 결국은.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나는 원래 가가지고 본 게임에 잘해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어디 가서 누가 딱 물어볼 때 당황돼서 말이 안 나와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 제품의 키포인트 하나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거 좋아 이 얘기만 나오지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좋은지 안 나와요. 키포인트가 갑자기 누가 물어보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고 쓰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 유튜브 작성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잖아.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면 야 코로나 끝나면 보자 이래. 그게 벌써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끝날지도 아직도 모르잖아. 다 이제 끝나가나 했더니 다시 터졌잖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진짜 나라가 거의 다 뭐 90몇 % 이상 걸려서 다 끝나야 뭐 끝날 거 싶은데 이럴 때 만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 계속 이제 만나서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얼굴 보고 얘기하면서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시대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블로그 유튜브인 거죠. 유튜브는 내가 직접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목소리가 나오든 뭐 손만 나오든 얼굴 전체가 나오든 하려고 하면 솔직히 좀 창피한 것도 있어요. 누가 날 본다는 거. 근데 블로거 같은 거는 내가 이제 글 간단하게 사진 찍고 어제도 저희 집 미팅 온 분하고 블로그 하나씩 하기 이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해봤거든요. 안 해보면 못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면 정말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 주제 놓고 학교에서 이제 미술 뭐 그리듯이 같이 하니까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또 습관이 되면 나 혼자 있을 때도 이거는 써야지 이러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 그렇게 올려놓다 보면 솔직히 저도 블로그 누가 이렇게 본다는 거 자체가 솔직히 창피해요. 잘 하지도 못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아는 척, 나도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어디서 누가 나 아는 척하고 뭐 그러면 되게 쑥스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블로그 이런 거에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꺼려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만약 연락이 들어오고 매출이 이어진다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부럽죠. 누구 부럽죠. 가만히 있어도 전화가 와요. 매출 전화가. 정말 부럽죠. 물론 그게 나한테 전화가 오면 또 당황해서 대응이 안 되겠죠. 끊고 나서 아쉽다 이렇게 할 걸. 맨날 후회해요. 그게 바로 아까 그 본께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연락이 와도 두려워요. 그래서 연락이 혹시라도 올까봐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블로그 유튜브를. 혹시라도 누가 연락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사업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해야죠.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업이 되게끔 하려면 자꾸 해야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죠. 그냥 해놓고 나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만 고민만 많이 하고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잘 안 돼. 이러다 간다는 분이 대다수예요. 근데 정말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고 내가 결론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 뭔가 확실한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라도 해야 돼. 하나라도 해서 하나만큼 바뀌면 그만큼 진짜 올라오는 게 보여요. 나는 왜 이거 해도 안 늘어요? 벌써 하신 지 오래됐잖아. 몇 년 되셨잖아요. 교육받은 지 내가 벌써 나 하기 전부터 했던 걸로 알아서 몇 년 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상품이나 인품이나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솔직히 별로 차이가 없다고 느끼시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적극적이지가 못하지. 그죠? 사정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도 더 위축돼서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이것저것 또 신경 쓰고 눈치 보이고 하다 보니까 더 못하죠. 본격적으로 저희처럼 막 죽기 살기로 못하죠. 저희는 이게 밥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 본업이니까 해요. 근데 이제 부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눈치 보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안 해도 블로거 같은 거 이름 바꿔가지고 하면 제가 절 노출 안 시켜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쌓아놓으시면 나중에 1년 있다가 무릎 때문에 못 하실 때 그때 이제 얼굴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하셔도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지금 1년 동안 쌓아놓는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이제부터 나 본격적으로 회사 간다으니까 본격적으로 할 거야 하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럼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나 후년에 간둘 생각 하시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다리 때문에 이제 아우 쉬어야 되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쌓아놓는다 생각가지고 이름 밝히지 말고 다르게 해가지고라도 한번 쌓아놓아 보세요. 그럼 내가 그때 가서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게 확실히 밑거름이 돼서 훨씬 시작이 빠를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실 때. 끝난겨?